네, 얼마나 편한가 한번 쭉 해봤는데, 아주 활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진짜 예쁘다. 네, 요거 입고 운동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또 미국 우리 뭐 사상 최고로 그냥 이제 그게 좀 이틀 만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미국 익숙하게 사상 최고치 계속 가고 있었고요. 예. 대만 그렇고 일본 그렇습니다. 대만, 일본도 계속. 예, 유럽만 조금 쉬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좀 더 가야죠. 들 갔죠, 우리. 예, 예. 더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공 기자님 사칭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우리 왜 금융시장에서 있는 건 뭐 허가제 있고 등록제 있고 이런 네. 게 있거든요. 그 개인 카카오나 이런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에서 아무튼 포털에서 그 등록한 사람들의 개인 신원 확인하고 네. 등록제로 하면 안 될까요? 응? 등록제로? 그래서 제가 네. 만약에 한다. 그 압권에서 한다. 그러면 압권 운영자의 개인 그 확인을 해가지고 등록제 네. 해놓고 그것만 되고 그 외에 그 이름으로 된 건 다 안 해주면 되잖아요. 다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인증, 예. 필요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X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예. 근데 X를 보더라도 네.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블루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입할 수 있는 건 있겠죠. 공식 계정 같은 네, 거. 공식 계정 같은 거를 인증할 수 있는. 그 카카오에서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한동안 되게 힘들었었고. 네. 그래서 여기 맞아요. 영등포 경찰서 가가지고 막 네. 갔다 왔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랬었는데요. 그거 등록제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운용사 등록 허가제 하는 것처럼 네. 해놓고 그거 아닌 거는 다 그냥 아예 그 비슷한 이름은 다 스톱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그러겠죠. 야, 나도 내 원래부터 저 예전에 평소에 쓰던 말이 압권이야. 아니 난 별명이 3%야. 왜 나 못 쓰게 해?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그런가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표권을 등록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또 장사가 더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네, 뭐 다시 돌아가서 네. 미국의 3대 지수 신고 지수 다 경신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의 변화 얘기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은 사실 조금씩 올라왔지만 다 그만한 가격에 있어요. 애플 보세요. 그만한 가격에 있고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올라왔지만 테슬라도 그렇죠. 어제 6%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고점에서 신고가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등락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신고가 부근에서 177달러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조용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신고 지수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어제 가장 큰 화두는 CPI죠. 헤드라인이 2.9%, 코어가 3.1%, MOM으로 0.4, 0.3% 시장 예상보다 높았고요. 그런데 수치 자체는 YY론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서 실업상 청구 건수가 4년째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26만 3천 건. 그러면 물가로는 오르고 고용 지표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상황까지 됐거든요.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FMC 회의를 앞두고 물가 이런 경기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잭슨홀을 중심으로 확 바뀌었나요? 파월 의장이 물가보다는 고용 주도로 앞으로 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바뀐 거죠. 네. 중요한 지점을 좀 체크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위로 튈까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유럽은 2%까지 내년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게 2%를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중립금리 네. 그리고 목표 물가를 좀 바꾸지 않을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관세가 있었고요. 네. 임금 인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옛날에 몇 년 전에 해놨던 그 목표 또는 어떤 지표를 계속 가져갈 또는 그것이 옳은가라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이거는 3%의 코어 CPI고, 이거는 4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처음 껐습니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등락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가 올라오고 그리고 물가도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 항상 보수적으로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네. 대표적인 분이 뭐 제이미 다이먼, 뭐 JP 모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를 계속 낸 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 애들은 7번인가 연속으로 금리 인하했죠. 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다 이제 인하했습니다. 인하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정치적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고 지수가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금리 동결이 악재냐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을 지금 이제 사실화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방산주가 올라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티그룹에서 목표주가 상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7.5%가 올랐고요. 장중 고점은 11%까지 오르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 러셀 2000 지수가 1.79%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최근에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서클 인터넷이 17% 올랐고 아이온큐가 7% 오르면서 또 이쪽 부분에도 네.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마이크론이 그 사이에도 오르긴 했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요. 구글 급등, 브로드컴 급등, 오라클 급등, 네비우스 코이브 급등, 이노데이터 급등, ARM 급등, 마이크론 급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구글은 거기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뭐 빅세븐, 뭐 빅4 이런 데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종목이 2등주에서 나타나지 않고 네. 저 밑에 있는 저가주들, 네. 민주들만 막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시장이 힘을 잃거든요. 근데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선물을 좀 동시만기였습니다. 플러스 0.67 미국 시장 상승을 보고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고점이 3,344포인트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려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오후에 조금씩 오르더니 만기에 그냥 확 올려버렸어요. 마감 종가. 예, 종가에 올렸습니다. 종가에. 그래서 플러스 0.9% 3,344포인트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가 쉬는 동안 먼저 얘들이 셌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모습을 나타내요.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줬어요. 뭐냐면 코스피가 먼저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좀 못 올라가요. 네. 그 지수가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코스피가 쉬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합니다. 이번에 똑같이 보여줬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한 3,000원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막 그런 종목들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프로그램 매수에서 어제 종가 보니까 국내 기관 중에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4일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까지 4일간이잖아요.
외국인들이 2.74조 수 매수했습니다. 많이 샀네. 많이 샀죠. 그리고 우리 기관들의 전체는 2.5조 정도 수 매수했습니다. 근데 금융 투자가 2.7조 수 매수했어요. 이건 이번 주에 만개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오늘 말고 다음 주 한 화요일쯤에 이들의 수급을 보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다. 순수하게 들어오는 부분, 이 파생 상품과 연계된 게 아닌 자금이 네.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는 동시 만기 역량의 수급이 상당히 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놀라운 거는 개인들이 5.34조 수 매도했습니다. 4일간. 순 매수요? 매도. 매도. 네, 아. 매도했습니다. 5.34도. 굉장히 놀라웠죠. 그러니까 그런 매도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물려 있다가 기다리다가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는 매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그런 언급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코리아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디스카운트 대수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신고 지수를 딱 찍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그래 거기에 맞춰서 가자라는 심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3,340, 3,000 만약에 400 갔어요. 그리고 더 갔어요. 4,000을 넘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3,500 오면은 저가 매수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건 들어옵니다. 그게 시장의 속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갈 때 빨리 가야 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돌파해서 다행스럽게 이거 제가 계속 매주 보여드리는 요게 대선 그리고 이게 7월 11일 네. 박스권이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월봉에서는 뭐 개별 종목의 이런 모습 나타나면 굉장히 센 거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밑으로 안 빠지잖아요, 종목들이 잘. 이게 차트가 다시 신고지수를 내는 상황인데 이제 신고지수 낸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스타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 정치권의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제 스타트해서 신고지수 냈다. 특히 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만에 신고지수 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상당히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갈 길은 멀다. 그것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단이 낮아져요 또. 네. 또 3천 아래로 금방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려놓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보이고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것을 생기는 거지. 네. 이 박스권 아직도 박스권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신고지수 냈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는 테마에서는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전력기기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리트의 신고 가격 내고 또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방산주 강세들은 뭐 저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뉴스가 좀 있긴 합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요즘에 보면 다시 AI 확산 얘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AI 기반의 성장이 고점 우려를 하다가 지금 확장 기대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I랑 같이 간 게 전력기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수소 관련주랑 이런 뭐 풍력 이런 게 떴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하고 뭐 네. 태양광은 좋다 그러다가 지금 태양광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네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제 원전에 대해서 나쁜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원전을 건설해서 그것이 실제로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어저께 네. 내용이요. 네. 그래서 당장 지금 급하니 전력수요가 급하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빨리 쓰자라는 얘기를 어저께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원전이 뭐 악재였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그 포인트에서
당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무게감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농심이 19% 올랐어요. 그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 갔어요. 네. 이게 농심이 상한가를 농심. 농심이 왜? 상한가를 간다고? 뭔데? 일단 이거- 예. 예. 그리고 삼양식품은 5% 올라서 신고가 다시 뚫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네. 라면이 좀 주춤했었는데요. 여기 먼저 볼까요? 라면. 예. 라면이 YOY로 29.5%, 전분기 대비 72%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 왜 그렇지? 아니 계속 증가했었어요. 네, YOY로. 계속 좋긴 했어요. 예. 근데 중간에 좀 주춤했었는데 전분기 대비는 그러다 72%나 상승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 10일까지지만. 네. 근데 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는 삼양식품만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캐대언 그것 때문에 농심 얘기를 계속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라면 뭐 이런 게 예. 오늘 제대로 매운씨는 아니지만 갓 라면이지만 간라면이지만 그게 이제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영향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니, 뭐 캐대언 콜라보가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네. 하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 라면 한번 먹어보면 그거 못 끊을 텐데 외국인들 그렇죠. 라면은 못 끊죠. 맞아요. 못 끊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 갔군요. 이게 본장에서는 19%, 네.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 NST에서 상한가하고 처음 보는 아마 농심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사실 그런가요? 식품 기업 투자 자체가 네. 저는 제가 한 1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네. 식품 기업은 투자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음식료는 그렇게까지 막 음식료는 성숙 기업이잖아요. 네, 성장 그- 기업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렇게 네.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삼양식품 정말 어마어마. 그래서 어제 이런 모습이 좀 섹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네.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매크로 상황을 좀 설명드렸고요. 우리나라의 수급의 동시망이 역량이 상당 부분 수급상에 있었고, 그리고 상법과 세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는데 이제 남은 것 이제 3차 상법 개정,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사주소가 자사 아, 아니 그 저기 배당. 배당 분류과세 세율. 네네. 그게 25% 시장 신화적으로 되면 그건 정말 셀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셀 것 네.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 안 하거든요. 네. 크게까지는 근데 굉장히 세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뒤에 뉴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나가서요. 수출입 현황, 수출 10일까지입니다. 9월 192억 달러고 3.8%. 조업일수 고려하면 수출이 줄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은요. 네. 수입은 11% 정도 늘었고요. 반도체 28%, 선박 55%, 자동차 부품 2% 늘었고요. 자동차, 석유 제품 줄었고요. 미국 수출이 8.2%로 줄었고 유럽이 21%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비 높은 성장 품목, 라면 좀 말씀드렸고요. 중대업 변압기, 선박, 메모리 반도체, 레이저, 미용기기, 감소한 품목은 대형 변압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것 같아요. 계절성이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정용 의료기기, 소형 변압기. 소형 변압기는 연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연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38%. 보톡스도 일시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계속 늘었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 22%, 마이너스 22%, LCD 마이너스 16%. 이게 나오면 그날은 요 섹터로 대로 움직여요. 희한하게. 이게 나오는 날은. 네. 그 섹터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중국에 이번에 되게 많이 기대를 했던 거 우리 화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이게 많이 한한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빈센트. 예, 예. 네. 근데 요거 9년 만에 합동 공영으로 뭔가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거 연기. 사실은 연기라고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상 취소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한한령 해제. 그들은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본인들은 한 적 없다고 예, 하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학년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이거 하잖아요. 네. 이거 9월 29일부터 하거든요. 근데 9월 29일 날 딱 들어오는 중국 크루즈항에 2,000명 꽉 채워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네. 이런 얘기들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는 다시 신고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에어로도 좀 그런 것 같고 LH 넥스원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아무튼 뭐 개별적으로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9월 9일부터 서울 안보대화를 진행하는데 국방장관들이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아티아 국방장관은 현대로탄과 회동을 하고 K2 전차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필리핀 국방장관은 무기 체계가 너무 노화돼서 군 현대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기 완료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방산자비 공동 생산을 희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는 우리 왜 수주 관련돼 가지고 경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네.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요. 미군이 그 60년 넘게 쓴 자주포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재래식 무기들은 뭐 옛날 거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대체 품목으로 K9 자주포를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일단 평가 계약을 맺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유로존의 그 무기 내년 그 네. 방위비 증산해가지고 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시티그룹에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 상향.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나 마이크론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요. 참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왔습니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과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일 거라고 본다. 다만 다음 분기부터는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할 거다. 약 27% 상향 쪽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판매량 및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다. 왜냐? 메모리 업황의 회복세는 제한된 생산량과 예상보다 강한 수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의 낸드 플래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AI용 낸드 시장은 2029년까지 전체 낸드 시장의 34%까지 점유를 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놨고요.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요즘 뉴스 중에 제일 많은데요. 네. 반도체 섹터 업사이클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의 업사이클 얘기는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맨날 뉴스를 보면서 네. AI 반도체, 전체 반도체 뭉뚱그려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에 그 반도체 겨울이 어디였더라? 모건 스탠리. 거기가 어떻게 할 건 나왔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네. 예.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매크로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 구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때 성장주가 더 강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더 그쪽이 더 사이클하고 연동되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도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마이크로 측면에서도 AI 수요 급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추론 모델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BM 위주의 투자 과정 속에서 레거시 비중이 큰 일반 서버 주문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업체들이 2년 만에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 표현이 되게 웃기죠. 2년 동안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눌려 있다가 이제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럼 왜 그랬냐면은 엔비디아랑 HBM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투자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일반 서버에 들어가거나 PC 단이나 이런 레거시 반도체는 2년 동안 눌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요즘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이런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부터 8번, 9번까지 제가 요거를 타이핑을 해놓고 열심히 읽어보고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6번 뉴스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진에서 미국 급여 처리 가장 큰 회사의 업체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노동 시장 영향 확대라는 걸 해봤더니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22세부터 25세, 보통 청년 실업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입 직원의 고용이 13%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객 서비스 담당 부서는 20% 급감했습니다.
마케팅 및 영업 관리자 등 AI 노출이 큰 직종에서도 계속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반면에 간병사나 재고관리 담당자 등 AI 노출이 작은 직종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AI 노출도가 낮은 하위 직종에서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2세에서 25세까지의 고용이 증가했는데 네.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대고객 서비스 담당 부서나 마케팅 부서나 AI의 노출도가 AI 활용도가 큰 쪽은 13% 20%씩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결과론적으로 뭐냐, 뭐 당연한 건 얘기겠지만 AI가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경우는 크게 감소하고 네.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경우는 증가세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흔히 생각할 때 AI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쪽이 아니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독창적인 것들, 정프로님처럼 이런 진행하는 분들은 이건 AI가 대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연구 결과를 봤더니 당연히 자동화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쭉 다 하고 다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로봇 한 대에 인력 1.5명 정도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028년까지 현대차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5년도 올해 미국 공장에 로봇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조립 라인의 40%, 이 로봇 한 대에 인력 1.5명이니까 네. 40%를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왜 그러겠어요? 로봇이 들어가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네. 자동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생산지 어디서 생산하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가져온 거고요. 세 번째가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대만의 8월 수출이에요. AI 열풍으로 전년 동기비 34% 급증했고 8월 수출이 584.9억. 우리나라가 8월에 584억 달러. 그래서 우리를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추월했다라는 거고 반도체가 37%, 전자부품이 33% 늘었다라는 걸 어저께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비 65% 증가했습니다. 196억 달러고요. 올해 대미 무역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올해 GDP 3.1% 전망하고 있었는데 4.45%로 수정했대요. 성장률이? 예, GDP 4.45%.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만 같은 그래도 꽤 발전한 나라가 예. 4.5% 가까이 이렇게 성장한다. 이러면 중국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와. 중국이 5%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대만이 그렇게 또 작은 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말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지금 써놓은 겁니다. 한국의 8월 수출은 584억 달러이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작년 동호 대비 마이너스 12%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이거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요 세 가지의 제가 이런 보고서들을 쭉 읽으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용지표 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는 보고서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그간의 상황을 보면 고용 후퇴가 기업 이익 후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만 15,000명 해고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금으로 AI 투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9세대에 있었던 소비재들은 감원이 마진을 위한 업황순환적 성격인 반면에 마진을 위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는. 네. 그런데 IT 산업의 해고는 자원 재배치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번. 고용 데이터가 악화된 지난 5월부터 오히려 실적 전망은 초강세다. 그 이유는
6월부터 S&P 500의 상향으로의 이익 수정 비율이 30% 수준인데 이 얘기는 호경기, 경기가 아주 좋아졌기보다는 4월, 5월 달에 시장이 확 빠지면서 컨센서스를 다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상황이라서 그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이분의 쓰신 분의 생각인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침체 내러티브에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도 많이 들어서 계속 올라가. 시장 빠진다고 2년, 3년 동안 나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빠진다고. 시장 급락한다고. AI 버블 붕괴, 시장 고평가. 그랬잖아요. 계속 올라. 근데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우려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특히 4월에도 그랬고 올해 4월에 그쵸, 관세로 해서 채권, 폭락했을 네. 때 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뭐 그러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용 및 소비 침체로 빅테크 실적이 악화되어서 AI 투자가 죽는다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투자는 순환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 의견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이 있고 경기에 의한 사이클. 우리는 일본적으로 그것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경기에 의한 사이클이 있고 또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 혁신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어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정책에 의한 사이클이 있어요. 정책에 의한. 근데 우린 지금은 경기에 의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AI라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와중에 미국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강력한 정책 사이클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상법 개정이라는 시장에 대한 정책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책 사이클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 사이클로 돌아가는 산업은 별개인 거고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근간은 기술 혁신에 AI라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저는 공감이 돼서 이걸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둔화나 이런 부분들은 국영제의 매도 이유는 되겠지만 이분이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AI와 기술주의 하락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데 나름 상당 의미가 있다고 되게 생각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다 공감했는데 기억엔 결론만 남네요. 계속 간다? 계속 간다는 느낌만 남네. 그러니까 그 내용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갖고. 네네네. AI와 기술주. 이제 저는 아니다. 저기 하여튼 뭐 얘기를 하려다가 또 우리 윤지호 대표님 또 기다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네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